대표님. 나이씨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오늘은 저번 주에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공부법을 알려주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법을 한번 말해보고 싶네요. 공부법이라는 건 사실 공부의 방법이죠. 공부의 방법.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학생 때 수학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제일 먼저 하는 건 뭔가요? 수학 책 사요. 서점 가서 어느 수학 문제집이 요즘 잘 팔리고 적중률이 높은지 골라서 또는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그 책을 사는 것부터 공부가 시작되죠. 뭐 나는 공부해야지 하고 책 한 권 없이 멀뚱멀뚱 책상만 보고 있는 게 공부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서도 공부를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 때는 그랬어요. 수학은 수학의 정석, 그리고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 근데 이거 좀 세대 차이 나죠? 수학의 정석은 알아요. 나이 씨는 수학의 정석 세대야? 그걸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어? 네. 그러면 성문 종합 영어 들어봤어? 그거는 모르겠어요. 맨투맨 종합 영어는? 맨투맨? 익숙하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혹시 댓글에 써 있는 거 아니야? 요즘도 많이 보는데 라이씨 왜 몰라요? 막 이렇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뭐 이렇게 40, 50대 분들은 뭐 당연히 성문종합영어랑 수학 정석을 알 텐데, 만약에 뭐 한 20대 분들인데, 네. 나 성문종합영어 공부했는데 뭐 이런 분들은 댓글에서 제보 부탁드립니다. 수학! 자, 그래서 일단, 네. 교재가 그러면 주식 공부하려면 무슨 교재가 필요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교재는 바로 책입니다. 책.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수학 공부하려면 어느 문제집을 사야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사실 주식은 어느 책을 봐야 되냐 해서 책 한 권을 찝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아직 정확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중구난방식으로 요런 파트에는 요런 책이 좋고 요런 파트에는 요런 책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권을 선정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다만 스테디셀러를 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소위 베스트셀러하고 스테디셀러의 개념이 약간 다르죠. 베스트셀러는 좀 일정 기간, 최근 일주일 베스트셀러, 뭐 한 달 베스트셀러 이렇게 최근의 기간에 잘 팔린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한다면 스테디셀러는 꾸준하게 1년 5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받는 게 스테디셀러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스테디셀러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점들, 예스24나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스테디셀러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에서 쫙 정렬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랄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뭐 돈 뜨겁게 사랑하라랄지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와요. 그럼 그들 책을 우선적으로 먼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수학의 정석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는 수학의 정석에 나온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실제 저는 학력고사에서 했는데 학력고사에도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주식 공부를 시험 보려고 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주식 공부 왜 한다고 돈 했죠? 벌려고요. 돈 벌려고 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면 주가가 왜 올라갈까요? 많이 사람들이 사니까. 많이 살려고 할 때 그 종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럼 사람들이 왜 그 종목을 많이 살려고 할까요? 자기 자신의 분석법에 의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분석법이 생겼을까요?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공부했을까요? 책으로 공부했겠죠. 네. 어떤 책으로요? 많이 주식. 팔린 스테디셀러. 자, 이 논리를 잘 기억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답이 쓰여 있는 책을 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주식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종목 선정할 줄 알았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냐면 바로 이 스터디셀러에 나오는 저자들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스터디셀러의 내용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내가 스터디셀러를 안다면 사람들은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디셀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디셀러는 대부분들이 저자가 정말 시장에서 내놓으라는 전설의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들은 검증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의 주인장 중에 1조가 있는 분 있을까요? 없을 텐데. 1000억이 있는 분 있을까요? 글쎄요. 100억 있는 분들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일 거예요.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스테디셀러의 저자들은 검증이 된 분이라고 믿으셔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세무사는 검증이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트리플 클라운을 달성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죠. 오, 대박.
트리플 클로는 뭔지도 그게 모르면서 뭐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거. 대박이라고 내가 그런 리액션 하지 말랬지. 아니, 그거. 뭔지도 모르면서 대박이야? 그거 주식 그거 대회? 맞죠? 트리플 크라운이 이제 주식은 실전과 이 이론과 다 겸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전적으로는 제가 두 가지 5%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샘표. 없이 어떻게 알았지? 제가 학력 그거 5% 양력 5% 지분 공시를 했고 또 키움증권 대회에서 수상을 4회 연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전 투자 대회 수익률 단기 매매를 잘하는 거고 5% 지분 공시라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잘하는 건데 두 가지를 실전적으로 다 했다라는 걸 검증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론적으로 좀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고 지식이 있다라는 건 제가 주식책을 4권이나 썼어요. 그리고 매달 1, 2회 이상은 세미나를 하고 있고 부자학교도 운영하고 이론적으로도 좀 박학다식하고 실전적으로도 장기 투자, 단기 매매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됐죠. 대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독, 조댓구알 하시라고요. 다음 질문은요? 이것도 세무사님이 쓴 책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는 그 여러 증권사에서 막 리포트 같은 거 내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참고할 만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저한테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저는 모든 경험은 해보라고 말하고요. 따라서 스테디셀러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사실은 약간 목마른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스테디셀러들은 예전의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100년 전, 5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그 전설 투자자들이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의 실전 감각이나 어떤 업종이 좋은지 어떤 매매 기법이 좋은지 얻을 수는 없죠. 사실은 100년 전 5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면은 매일매일 흘러가는 이 시장에서 가장 현재의 학습서 같은 거, 예를 들면 빨간펜 선생님 같은 거예요. 빨간펜 선생님은 매주 뭐 문제를 내주고 채점을 해주죠. 그것처럼 매일매일 우리한테 좋은 교재는 바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는 그것도 공짜로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는 거는 저는 강력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혹시나 종목 선정을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게 좀 자기네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냐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종목 추천 안 보시면 돼요. 종목 추천 안 보고 산업 분석이랄지 시장 분석을 보시면 되니까 좀 증권사 리포트를 열심히 읽는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간추린 증권사 리포트라도 꼭 챙겨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그렇게 종목도 나와 있고 하는 거군요. 그럼 그거라도 현재 상황을 아는 데는 진짜 좋겠네요. 꼭 그걸 안 보더라도.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인데 그 검색어에 다트 시스템이 있다니가 제목인데 다트 시스템이 뭐예요? 다트 몰라? 이렇게 탁 던져갖고 숫자 맞추는 거? 알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톱다운은 톱을 이렇게 쓰는 거. 다트 시스템은 다트 던지는 거. 다트 시스템은 DART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공시 사이트라는 얘기인데요. 그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에서는 상장 기업들이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공시라는 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장 기업 회사들이 누구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줄까요?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거의 뭐 국민주라고 할 만큼 전 국민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산 거잖아요. 근데 이재용 씨한테 전화해서 사업 잘하고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나요? 뭐요? 아니면 삼성전자 뭐 전무이사, 뭐 상무이사한테 전화해서 잘하고 있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우리가 전화해서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뭐 사장, 부사장한테 전화해서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직원한테 전화해서 삼성전자 잘 나가고 있어 하면 이거 미친놈 아니야 하고 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시를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공시 제도가 있고요. 그 공시에는 그러면 기업이 알리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분기 보고서가 나옵니다. 또는 이런 재무제표 말고도 그때 공개적으로 알려야 될 내용들, 예를 들어 뭐 배당이 확정됐다거나 또는 M&A 같은 합병 같은 사실이 발생했다거나 전년 대비 굉장히 큰 매출액이 늘었다거나 뭐 이런 공시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진 공시사항이 나올 때마다 공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공시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다트 사이트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면 다트 사이트가 중요하구나.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다트 사이트에서 좋은 기능이 뭐냐면 네이버 검색처럼 다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단어들을 집어넣고 검색을 하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안다.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또 라이 씨도 영상 끝나고 나서 다트 사이트 한번 사이트 쳐보고 들어가서 삼성전자 분기보고서도 보고 어떤 거를 공시하는지 또 검색 기능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면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특히 30, 40대 저보다 젊은 분들 인터넷 세대이고 모바일 세대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메뉴들을 잘 찾고 그 메뉴들을 이용할 겁니다. 배울 필요도 없죠. 워낙 뭐 그런 세대니까. 다트 시스템?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이고 네. 거기서는 회사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의 내용 그런 데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 이제 경제적인 사항은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뉴스들은 다 제가 어떻게 분별을 하고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라이 씨가 물어봤던 지금 뉴스, 그리고 아까 전에 다트 사이트, 공시,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고요. 근데 이 정보들이 특징이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는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네. 그리고 증권회사는 신뢰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틀린 정보를 쓰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올리는 거니까 좀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 사이트, 다트 사이트. 다트 사이트의 신뢰도는 그냥 10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못 올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벌과금이 나오고 불공정 공시 지정 법인으로 돼버리면 굉장히 제재가 있기 때문에 공시를 잘못하고 거짓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는 거의 100%의 신뢰도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경제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절대 기자님들을 뭐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언론기관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특히 뭐 인터넷 언론기관이나 정말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이런 신문도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처음 보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봤던 경제 뉴스들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가끔 나오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좀 소위 말하는 물먹는 경우가 나옵니다. 경제 뉴스 중에서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언론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너무 과하게 맹신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는 이 공시하고 증권사 리포트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뉴스들은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말은 안 되는데 많이 쓰이는 말. 전 들을 때마다 말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많이 쓰여요. 뭐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나오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나온다. 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사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건 안 나온다는 거죠. 개가 사람을 무는 일은 전국에서 그쵸, 매일매일 벌어지겠죠. 근데 사람이 개를 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상하죠. 뭐 좀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극적인 내용들을 더 자극적으로 쓰는 게 경제뉴스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중에 자기 자신의 좀 줏대가 아직 생기지 않은, 노하우가 생기지 않은 중고수 미만의 주린이들은 경제뉴스를 보면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마음이. 막 갈대와 같아요. 막, 오늘은 이렇게 기사가 써 있으면, 다행이다 하다가 다음날은 막 큰일 날 것처럼. 특히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율은 별로 물가는 안 떨어지죠. 내년부터 경기 침체 온다고 하죠. GDP는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툭 하면은 내년에 큰일 났다. 제2의 IMF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보는 투자자들은 정말 새가슴으로 쫄릴 수밖에 없고 절대 주식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가 나온다는 건 특이한 상황이어야 하고 그 특이한 상황을 더욱더 자극적으로 써야지 기사가 읽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경제뉴스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뉴스에서 이상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뉴스가 많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듯이 주식의 뉴스들도 경제뉴스들도 특이한 정보 또는 막 우리 심장을 덜컥 내리는 정보들을 이게 과하게 좀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조심해서 행간을 읽어라라는 말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행간을 읽어라? 경제 기사 중에 그렇게 자극적으로 쓰여 있던 뭐 기자의 생각이 쓰여 있던 어떤 그 행간을 좀 숨은 뜻을 읽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자극적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좀 오늘 좀 어렵긴 했어요. 육장 그 다트 사이트 이런 거 저 완전 생소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려운 게 예스만해서 어려웠던 거 아니야? 으악!
아니, 의학 이런 거 좀 자기가 좀 불리할 때 의학하는 것 같던데, 좀 방금 전에 뜨끔해서 의학한 거 아니야?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6장 복습해서 올게요. 네. 6장 아니고 이제 7, 8장 남았습니다. 네, 연습해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뭐 7, 8장 수업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파이팅! 화이팅!